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타임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지금 앞서서 시작할 때 보시면은 시간의 거래랑 넥스트레이드 거래랑 나눠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간에서 움직여줘야 될 종목들이 넥스트레이드 거래소로 넘어가 버리니 시간에가 살짝 재미없어 보이는 모습도 함께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간에랑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들, 특히나 장중의 연속성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많은 만큼 해당 종목들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샛별 아나운서 오셨으니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시간외 거래와 넥스트레이드에서 모두 나온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먼저 대화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3% 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를 중국 판매 시작했다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중국 좋죠. 중국 호재도 호재고 사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까지 꺼내든 상황이기 때문에 건기식의 중국 진출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굉장히 갈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대화제약이 FDA 승인 내지는 미국향이었다면은 오늘 이게 숫자가 10이 아니라 3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네. 네, 30%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주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어찌 보면은 관심도가 살짝 동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이벤트가 GTC가 이번 주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양자, 로봇 이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들 전 지금 상황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시장이 불안정성을 만든 상황입니다. 물론 더 가기 위해선 채권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지금 상당한 저평가 내지는 그런 경기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한다라는 예상 시나리오 내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제약 오늘 장 중에 10%가량의 상승분 보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 1%에서 3% 가까이 좀 변동성을 크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상승분 보시면은 그대로 윗골이 달면서 박스권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내일 시간에서 오늘 시간에서 거래량 붙이면서 오늘 종가 위로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더 시세를 붙일 가능성도 꽤 높은 자리라는 거죠.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이오시밀러주들과 다르게 실적이 그래도 찍히는 주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장 폐지 시즌 내에서 제약주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중국 경기 부양 그리고 이번에 호재권이 나온 부분, 이 부분을 다 합산해 보신다면은 내일장까지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 특징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매집 구간이 들어온지 여부까지 지금부터는 손바뀜이 일어나야겠죠. 바닥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많은 진행을 했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면서 전환기가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연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잡히는지 아니면은 매도로 전환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려온 호재와 더불어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게다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지 잘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넥스틴이 현재 4%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넥스틴이 지금 4.9%, 4.3%입니다. 종가 대비해서 변동성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게 네. 넥스트레이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지만 본장에 있던 거래가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장 종가가 4.9%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4.3% 내외에서 큰 거래량 없이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넥스팅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거래가 시간의 거래처럼 단주 매매가 아니라 본장, 봉이 그대로 옮겨온 거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들의 반등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HBM 관련주도 올라갔고 레거시향들도 올라갔는데 넥스티는 그중에서 HBM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GTC에서 아마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그래서 HBM 시작하나요? 이게 제일 큰 화두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넥스틴과 더불어서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YC와 같은 종목이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넥스틴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HBM 관련주, 레거시 관련주 여러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쭉 내려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대 맞고 있는 자리들이요. 이 301선, 481선, 오늘 300일 이동 평균선 자리 맞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라는 거죠. 반도체들의 지금 매력도는 뭐냐면은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저렴한 저평가로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넥스티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이평선 저항대를 맞았잖아요. 못해도 오늘 위로 종가로 끝났다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을 눈여겨보셔도 괜찮았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저항대를 맞은 상황으로 마감이 됐다면은 저는 기술적인 여부로만 좀 접근하는 게 괜찮다. 지금부터는 신규 접근하시기보다는 다른 트레이드를 더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넥스트레이드 내에서도 일단 좀 안정적인 추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는 현재 상승 나와주고 있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 보시면서 신중한 대응 전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현재 한솔케미칼도 상승하고 있어요.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소재 섹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앞서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소케미칼도 지금 보시면 엄청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네. 고가가 25만 원이었는데 저가 8만 7천 원입니다.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쭉 떨어진 자리입니다.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이 무주 입성하기에 참 좋은 자리라는 거죠. 무혈 입성하기에 참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어요.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찌 보시면 소재 쪽이잖아요. 소재 쪽입니다. 자,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섹터로 들어가면은 장비주들 지금 그래서 장비 투자 더 들어가야 되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기 우려 평가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들어갈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근데 레거시향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레거시향의 장비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올리기에는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적인 구간들, 이 반도체들 다 비교해 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한솔케미칼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간을 뚫고 강세로 다시 돌리는 자리까지 들어서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아직은. 그러니까 레거시향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레거시향들 같은 경우에 지금 돌아서기에는 감산기조가 아직 유지 중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불균형적인 성장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거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소비를 하셔야 돼요.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증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산기조가 아직도 올해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경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꼭 짚고 넘어가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바닥권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른 종목도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네. 다른 종목 이제 PSK도 있었죠. 제가 이렇게 딱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레거시향과 HBM 향에 대한 주가 다른 게 PSK를 보시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PSK랑 PSK 홀딩스가 있죠. 자, PSK입니다. PSK는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장기 저항 이동 평균선의 밑에 있어요. 자, 근데 PSK 홀딩스는 HBM이죠. PSK 홀딩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요. 네. 정배열과 역배열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가, 안 좋은 주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빠른 거는 HB입니다. 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투자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빠른 거는 레거시보다 HBM 쪽이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포트 아웃을 선언했던 알테오젠이 오늘 장 막판에 12%나 급등을 보였어요. 아웃 얘기한 적은 없고요. 손절당한 겁니다. 네, 자동으로 아웃이 된 거였죠. 그렇죠. 이게 참 아쉬워요. 딱 만 원 몇 호가 차이로 네. 밀렸습니다. 이거 좀 제가 굉장히 좀 더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를 쳐버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꼭 이럴 때가 있어요. 꼭 항상 기술적인 맞아요. 자리를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미른 다음에 올린 적이 꽤나 많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장 내에서 긍정적인 뉴스들 많이 나오셔서 환호성을 지르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장막판에 달리는 거 보고 환호성 같이 질렀습니다. 자, 이제 알테오젠이 43만 9,500원이고 시간의 기준에서도 1% 넘는 상승분 그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0일에도 추가적인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해야 될까는
조금 이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알테오젠이었는데 이어서 알테오젠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네, 알테오젠입니다. 그대로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다시 알테오젠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서 거의 2조 가까운 추가적인 체결이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앞서서 주도 섹터였는데 4개월에서 5개월 가까이 장기간 잘 쉬면서 조정을 마무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알테오젠이 주가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는데 낙폭을 보인 구간에 오늘 저항대까지 딱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선 1차 상승분에 딱 저항대까지 올라오면서 끝났다는 거죠.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지난 바닥부터 상승 나왔었던 구간에서 오늘 딱 저항대 맞고 끝났어요. 근데 내일장 중에서도 만약에 추가 1%, 2%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한다. 그럼 저는 시세 붙이면서 다음 넥스트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료성적인 측면 내에서도 좋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일 키투르다 SC의 3상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 3상 같은 경우에 실패할 확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FDA에서 승인 건수를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저는 돌파 매매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돌파 나오면은 지난 고가 자리 충분하게 45만 원짜리 돌파하고 저는 50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단 좀 기술적인 면모 내에서는 오늘장 고가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장 고가 넘어서는 흐름으로 네, 목표가는 5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8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다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매매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목표가 53만 원, 손절가 38만 5천 원까지 잘 기억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추천주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밴드에 어떤 인사이트 올려주셨나요?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 보셔야 되는 거 다 올려드렸는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셔야 되는지 다 자료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밴드 참여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고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